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권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은 1% 넘는 강세를 연출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도세 기준은 완화됐지만 코스피 개일의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코스피 0.39%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600선 뚫어주면서 2,610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은 0.55% 강보합권에서 864포인트 선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전반적으로 붉은 불을 그려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약 1% 가까이 오름세 연출하면서 75,7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K하이닉스는 0.21% 강보합권에서 148,8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7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56%, 삼성전자 우선주 0.67% 각각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시죠. 현대차가 0.4%, 포스코홀딩스는 0.82%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아가 0.31%, LG화학이 0.1%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네이버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죠. 1위는 에코프로 BM 1.14%, 1% 넘게 강세 연출하면서 30만 9,5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코프로는 0.87%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고요. 포스코 DX는 보합권, LNF는 1.45% 강세 연출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HLB는 0.79%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보합권, HPSP가 2% 넘게 강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0.49% 약보합,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47% 강한 모습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22%좀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봐야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넥스트칩입니다. 이번 다음 달이죠. CES 2024에 또 참석하기로 했었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항상 늘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였던 종목입니다. 차량용 카메라 영상 처리를 일단 만들고 있고, 이런 ISP, 이미지 센서 프로세서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매출 비중에서 한 78% 정도 차지하고 있고, ISP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차를 타고 가고 있으면은 터널을 지났을 때 이런 백색 현상을 나오는 부분인데, 이 백색 현상을 없애주는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ISP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레벨 2단계에서 3단계를 타겟으로 지금 시장을 선점해 나가려고 좀 하고 있고, 고객사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이나 중국의 BYD, 테슬라는 아직까지 ISP 반도체를 쓰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이런 사건 사고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런 ISP 수요는 추후에 테슬라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년에 아무리 G90이 레벨 3단계를 탑재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용차들이 하나둘씩 레벨 3단계 아니면 2.5단계 이상 가줘야 좀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게 한 2025년부터 하반기쯤에 실적이 크게 좀 개선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현대차 그룹이
네, 2026년까지 대략 50세대에 대한 차종을 신차를 출하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건 기아차까지 포함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 대당 이제 차량 한 대당 이제 ISP 반도체를 한 대 무조건 이제 탑재를 하는 걸로 이미 어느 정도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치면은 25년쯤에는 좀 흑자 전환이 좀 될 25년쯤에는 이제 분기 흑자, 3, 4분기쯤에 이제 분기 흑자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1년 연평균 흑자 전환을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레벨 3단계 자체가 지금 2030년 기준으로 전체 차량의 한 40% 정도가 이제 레벨 3단계를 탑재한 차량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이제 남은 6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봤을 때 이제 내년은 이제 개화 단계 그리고 2025년, 26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레벨 1에서 레벨 3단계로 올라가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ISP 자체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좀 크게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해서 넥스트 칩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물론 어제 대주주 연도세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시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대형주 장세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4분기 실적 충분히 저는 흑자 전환 좀 될 것으로 있습니다. 물론 소폭 흑자 전환 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삼성전자도 이제 여기서 이제 D램 쪽은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는 이런 HBM의 수요가 결국 중요한 시장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HN3 이제 HN3E까지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아마 시장을 좀 크게 선점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2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HBM 출하량이 이제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시기에 대한 지연 이슈는 전혀 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미 세팅이 좀 다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3, 4분기 때 이제 시장에서 올라온다라고 치더라도 이게 레벨 HBM4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SK 하이닉스가 이미 샘플 승인까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전자를 경쟁을 한다 치더라도 워낙 이제 여조 시장이 계속 꾸준하게 성장할 모멘텀이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온디바이스 AI, HBM, 차후에는 SK 하이닉스도 이제 CX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1월 효과까지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장을 크게 이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는 D램 쪽은 굉장히 많이 좀 회복이 됐고 특히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축소된 상황이고 결국에는 낸드 쪽에 대한 이제 그 물량이 조금은 1분기까지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선친다라면 충분히 좀 지금 오히려 지금 주가가 이 정고점을 한번 뚫었기 때문에 14만 원 도파를 했고 적어도 16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는 모멘텀을 계속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라고 좀 된다라고 치면은 지금부터 조금 이 종목은 좀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넥스트칩이죠. 어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종목입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넥스트칩이 CES 2024에 참가한다라는 소식 역시도 알려졌는데요. CES 행사에서 카메라 센서 기반 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자율주행 관련 기술 역시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넥스트칩은 기존 아파치 시리즈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자율주행 시스템용 기획 도메인 컨트롤러 아파치 6를 공개한다라는 소식까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이 자율주행을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선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인데요. 역시나 기관이 이 거래를 연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업계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 내년부터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혜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지목하기도 했고요. AI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수출이 19% 증가했다라는 소식 역시도 함께 전해왔습니다.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이 됐고 그 이후 11월 이후에는 2달 연속 플러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고객사로부터 D램 그리고 낸드 주문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PC 그리고 스마트폰 업체들이 내년 1분기부터 AI 기능을 탑재한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 그리고 PC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메모리 반도체 재고 축적 수요가 급증하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선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20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우선 환율은 떨어집니다. 1,298원, 1,300원대 내림세에 겪고 있고요. WTI 국제 유가 역시도 소폭 내림세를 겪고 있습니다. 73달러 선 위에서 안착하고 있네요. 어제 전반적으로 수소 테마가 강했습니다. 현대차가 CES 2024에서 수소 그리고 소프트웨어 미래 비전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밝힌 데 이어서 수소 관련 모멘텀이 부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핑크퐁 컴퍼니 IPO 가능성의 엔젤 산업 테마 역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토스 상장 기대감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관련주 역시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 자동차 수출 호조세 지속 역시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일부 자동차 대표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 테마가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테마가 상승할지 어떤 종목 주목해야 할지 저희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개장 직후의 지수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0.68% 강보합권에서 2,617포인트 선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은 0.45% 오름세 연출하며 864포인트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양 지수가 금요일장 기분 좋게 붉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실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DX 1.33% 내림세를 보이면서 59,4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는 어제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14%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시초부터 1% 넘게 물량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테오젠입니다. 0.57% 약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87,6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20% 넘게 급등했는데 오늘은 0.57% 소폭 밀려주고 있네요. 자, 다음은 가온칩스입니다. 시초부터 10% 가까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52,9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온칩스는 245억 원 규모의 주문형 반도체 설계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어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도 시초부터 1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추가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와 첫 로봇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어제 상승분은 굉장히 크게 나타냈습니다. 다만 지금은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18,08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월드 1,706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네요. 1.73%, 1% 넘게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토스 상장 추진 관련주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함께 테마로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다만 오늘은 1% 넘게 물량 출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출판사입니다. 지금 6%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18,70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아기상어, 핑크퐁 증시 대비 소식에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시초부터 물량을 뱉고 있습니다. 다음은 엑시콘 말씀드리는데요. 엑시콘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좀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15,22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어제 CXL 2.0 테스터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소식, 완료가 임박됐다라는 소식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와이즈버즈입니다. 2.58%, 2% 넘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1,79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이즈버즈는 주가 급등세로 22% 넘게 상승하기도 했고요. 오늘도 2% 넘는 추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동기어 역시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9,1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이고요. 마지막 IPO 대여로 꼽히고 있는 DS 단석입니다. 현재 285% 급등하면서 거의 따탑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39만 4천 원 선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IPO 대여로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종목입니다. 코스피 오늘 입성했고요. 세 번째 따따블이 가능할지 역시 여부도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을 웃도는 10만 원 선으로 확정이 됐고 재활용 전문 기업입니다. 폐배터리,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그런 곳인데 지금 현재 거의 300% 가까이 올라가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39만 7천 원 선이고요. 자, 그럼 더 자세한 소식은 강건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개장하고 4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DS 단석 그렇게 관심 1위에 올라와 있네요.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조 2천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안 볼 수가 없죠. 간밤에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8.6%나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오늘 1.5% 드디어 7만 5천 선을 뚫고 7만 6천 선까지 이렇게 전진해 있습니다. 아, 상당히 강한 그런 느낌이고요. 에코프로머티, LS머티리얼즈, 두산로보틱스 관심 종목 3위, 4위, 6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장 초반에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최근에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그 강세는 아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하림 장 초반에 좀 많이 내려갑니다. 어제 뭐 안 좋았죠. 근데 그 신고가를 계속 치고 가다 이렇게 한번 눌려버리니까 오늘도 8% 이렇게 밀려 내려갑니다. HMM도 오늘 3% 이렇게 같이 내려가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이쪽 하림에서 관련돼가지고 HMM 관련돼가지고 패널옵션, 야 이거 조금 더 심한 거 아니냐 주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봤던 거고. 재무적으로도 조금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오늘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으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입니다. 오늘 1.3% 장초반에 이렇게 오르는데 에코프로는 여기에서 이제 많이 7위 정도에 있습니다만 1.4%, 1.3% 그러니까 생각보다 반등세가 이렇게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대동 어제 뭐 로보틱스 관련해가지고 상가 들어갔죠. 근데 9.5% 장초반에도 이렇게 강합니다. 제가 대동이 어떻게 생긴 건가 봤더니 로봇가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과수원에서 자율주행으로 해가지고 로봇 하는 거를 이제 그 사진을 올려놨던데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최근에 주가는 로봇 얘기 나오면 주가는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반응을 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1,695개야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만은 코스피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 벌써 1,000억 정도 이렇게 순 매도를 퍼붓고 있습니다. 기관도 한 1,100억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100억 정도 이렇게 팔고 있는데 그거를 개인들이 지금 다 받아내고 있다. 장 초반에 강세보다는 조금은 내려가 좀 미국 시장이 아주 강세로 갔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강세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외국인 기관이 다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은 밀려 내려가는 이런 양상. 원달러는 뭐 1,300선 밑에서 계속 있습니다. 더 팍 내려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모멘텀이 있으려면은 코스피가 모멘텀이 있으려면은 원달러가 조금 더 내려가는 그런 양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 삼성전자 200억, 와, 많이 파네요. SK 하이닉스도 81억.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올랐는데도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덜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는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여기도 뭐 1, 2, 3위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1억 순매도, 포스코 DX는 28억, 에코프로는 뭐 3억 정도 이렇게 아주 약한 정도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순매수 상위를 볼까요? 셀트리온 이제 뭐 26일까지가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따가도 좀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이름 들어간 회사들이 장 초반에 프로그램 순매수 덕에 지금 1%, 2%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포스코 DX 30억 들어오면서 여기도 1% 이렇게 올라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지금 포스코 이름들을 끌고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19억, 220억 이렇게 지금 팔고 있고요. 두산로보틱스 장초반 강세보다 조금 밀려 내려오네요. 프로그램은 순 매도입니다. 53억 순 매도 1.6% 상승에 불과하고 하나솔루션 최근에 아주 강했죠. 오늘은 프로그램은 순 매도가 들어옵니다. 29억 순 매도 들어오면서 0.7%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LNF 에코프로비엠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를 맡고 있네요. 31억, 27억 이렇게 매도를 맡고 있고 제주 반도체 여러분들 관심이 상당히 최근에 뜨거웠었죠.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 18억 정도 이렇게 나오면서 2.68%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6% 올랐기 때문에 사실 아까 지금사 코너에서도 SK 하이닉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1.4%에 좀 불과하고 삼성전자 0.8% 미국에서 강하게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상승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동안 뭐 꾸준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뭐 올라왔었기 때문에 물론 마이크론 자체가 이런 HBM의 리스크 자체를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좀 증설한다 뭐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좀 강한 흐름이 나왔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HBM은 결국에는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이쪽 시장을 계속 선점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론이 공격적인 증설을 한다고 해서 HBM 쪽에 대한 물량을 많이 가져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뭐 마이크론을 좀 참고하는 역할로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14만 원 이상 그리고 삼성전자는 7만 5천 원 이상 이미 이제 그 정고점을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뭐 어제 했으니까 오늘 당장 올라간다는 의미보다는 이는 상승 추세는 계속 지속된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도 11월 그런 디램이나 낸드에 대한 출하량이 결과가 나왔고 계속 꾸준히 전월 대비해서도 지금 성장하는 모형을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신다고 하게 되면 뭐 마이클이 많이 올랐는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안 올랐네 무슨 문제 있냐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추세적인 상승은 가고 있다. 뭐 이걸로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기 전자 강한 편입니다만 그거보다 더 강한 데가 있어요. 뭐 셀트리온 오늘 보니까 1.8%, 셀트리온 제 1.4%, 레고캠바이오 상당히 강하네. 6.5, 유한양의 3.3.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에 이렇게 강한데, 자, 셀트리온 특히 말이죠. 상장 이제 거래가 중지되는 게 26일 정도 지나면 거래가 중지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가져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이후에도 그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은 계속 꾸준히 전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뭐 레오케바이오도 결국에는 지금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서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수혜, 모멘텀, 이슈 뭐 이런 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기술 이전인 논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뭐 레고캡바이오 ADC 쪽이다 아니면은 ABL 바이오 그리고 뭐 아니면은 크라크 같은 아니면 페트론, 인벤티지레 지금 JP모건에 가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미 7월 달부터 계속 꾸준히 나왔던 종목이었고 레오캠바이오도 연간 매년마다 기술 이전을 했던 이제 기업이었고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게 결국에는 올해 봄이냐 아니면 크리스마스 전후냐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알테전도 물론 어제는 ISO 인증 이슈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머크사와의 또 그 독점 계약 이슈가 있는 만큼 사실 모든 지금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하나둘씩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셀트리온도 이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뭐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올 시기가 된 상황이다라고 본다면은 좀 충분히 바이오 쪽은 하나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사실 워낙 이쪽은 개별적인 이슈들이 많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다 간다는 의미보다는 하나 둘씩 어느 정도 또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인상 스케줄이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어디에 있는지 좀 참고를 하고 보니 그 연구를 좀 해줘야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상 스케줄을 보면서 선별적으로 좀 따라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자, 기아, 현대차 최근에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아 어제 뭐 상당히 강했다가 조금 밀린 감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좀 강하게 올라오는데 10만 원 선이 이제 바로 코앞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영업이익률은 높은데 저평가된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번 참에 10만 원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도요타 이런 혼다 이런 회사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일본도 내년 1월, 2월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엔화가 강세로 가는 기조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자 입장에서는 그 한일에 대한 이슈가 향후에 매출 성장 속도를 좀 올려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아시아 쪽 같은 경우도 일본 자동차가 시장을 선점했던 태국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이 80%였는데 6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환율에 대한 우위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선점 물론 도요타도 추후에 전기차를 좀 본격적으로 내놓는다고 하고 있지만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제 북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뭐 아이오닉이나 코나나 이미 다른 SUV 쪽에서도
대출이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가장 크게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60개월 할부 금리 자체도 7.8%에서 좀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자동차 구매 심리가 살아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좀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부품주들 역시 화신이나 엑소엘 같은 현대차 비중이 높은 회사들도 같이 덩달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있었던 게 하림하고 H&M 이런 관련되는 기업들이었어요. 페노션도 같이 말이죠. 그런데 H&M 어제 주가가 이제 좀 꺾여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 하림은 더 밀려 내려가죠. 11.5%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자 이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어쨌든 6개를 하던 데에서 페노션도 먹었고 페노션을 잘해가지고 이제는 H&M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해운점 시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산 가격 보면 과연 싼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와중에 페노션은 거기다 돈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대규모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증권사에서는 아예 그냥 목표 주가를 빼고 카바리지도 그냥 빼버렸습니다. 페노션 빼고 H&M도 매도 이렇게 꺾어 내려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최근에 산 분들은 관심이 많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항상 2020년도 초반에도 그랬고 작년 1월에도 마찬가지였고 이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갔던 시기는 수혜주 운하가 막혀서 운임 가격이 급등했다. 이 이슈 말고는 주가가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페노션 이슈 어제도 안 그래도 신현증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결국엔 그것입니다. 이 주주 가치의 희석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거 향후에 돈을 만회를 할 거냐, 유상증자 뭐 3조를 하냐, 5조를 하냐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 투자들만 좀 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주가가 빠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수혜주 운하는 항상 이런 테마주 전격으로만 주가가 올랐다는 측면 그런다고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운임 가격이 추후에도 조금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모멘텀이 좀 사라진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지금 해운주는 좀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운주 인사이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연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산타가 확실히 온 것 같은데 우리도 네. 산타가 왔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대주주 양도세에 조금은 배신감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연말까지 정말 오랜만에 즐겁고 좀 편안하게 저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대신에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이제 이 주식의 비중을 좀 확대하시는 것보다는요. 네. 수익이 날 때는 일정 부분 저는 수익을 좀 챙기면서 그 섹터 안에서 이제 빠른 순환매에 조금은 순응하는 그런 패턴 플레이가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사실 이제 주도 업종,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저는 반도체 안에서 이렇게 테마가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 거는 정말 오랜만에 거의 처음으로 저는 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우리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높은 수익보다는 그것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실시간 상승 상위 종목 좀 봐야죠. 코스닥 탑5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탑5로 올라와 있을까요? DS 단사 오늘 상장돼가 상당히 강하니까 이제 1위에 와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 코리아 서킷 보령 유한영행 뭐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와 있네요. 어느 걸 좀 볼까요?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 코리아 서킷이라고 하는 기업을 요새 좀 보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코리아 서킷가 이제 자동차 부품이 아니죠. PCB죠? 네, PCB죠. 네. 네, PCB 쪽에서 이제 이 코리아 서킷을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조금 빠르게 돌아간다라고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HBM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여기에 이제 CXL이라고 하는 기술까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에 저평가됐었던 이 과거에 이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이제 코리아 서킷도 이제 그 중에서 하나인데 결국 이제 HBM이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AI에 들어가는 칩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기판 기업들에게도 당연히 저는 수혜가 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반응이 온 것은 장비단 혹은 IP단 기업들인데 그 후발주자로 지금 이제 PCB 기판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드리는 코리아 서킷뿐만 아니라 뭐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심텍도 그렇고 뭐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추세를 계속해서 이제 살려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저는 최근에 이 흐름을 좀 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더 많은 쪽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B 중에서 오늘 보니까 코리아 서킷 4.8% 올라가고 있고 삼화전자, 뭐 삼성전기도 뭐 관련이 있습니다만 강보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코리아 서킷 최근 그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좀 봐야죠. 코스닥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톱5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온칩스 또 나왔네요. 퀄리타스 반도체, 레고캠 바이오, 미래반도체, 파크 시스템즈 이렇게 5개 종목인데 어느 거 좀 얘기해 볼까요? 결국에 오늘 가온칩스가 지금 대장이 되고 있어서 예. 이쪽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디자인 하우스 하면 우리나라 기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대표적으로 크게 이제 4기업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최근에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가온칩스와 코아시아 혹은 AD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이제 좀 네임드가 형성이 돼 있었던 상황에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하면 거의 이제 가온칩스를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이 디자인 하우스가 그럼 뭐냐? 파운드리가 있고 팹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해서 양산을 하기 그 중간 사이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편하게 양산을 할 수 있게 디자인 구성을 바꿔주는 게 이 디자인 하우스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들이 다품종 소량 생산을 좀 많이 그렇죠. 하죠. 아무래도 이제 목적성이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네.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는 이제 많이 이제 지나가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여기서 저기서 혹은 여기 빅테크 기업들마다 이 디자인 하우스들에게 이제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수혜가 가장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IP 기술을 누가 더 빠르게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분야가 이제 갈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성장 기대감까지 지금 받쳐주고 있어서 다른 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 기업들보다는 조금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만약 가온칩스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저는 AD 테크놀로지도 충분히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현실적으로 트레이딩 하신다라고 하면 가온칩스를 보시면서 방향키를 삼으면서 AD 테크놀로지도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고민이 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제 3기업 말씀드렸죠. 가온칩스와 AD 테크놀로지, 이제 코아시아. 그런데 네. 가온칩스와 AD 테크놀로지는 시세가 나는데 왜 코아시아는 아직까지 시세가 덜 날까요?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가온칩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는 AI라든지 지금 모바일 쪽이 좀 특화되어 있고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장용 쪽에 조금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은 앞선 2기업이다라고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서 코아시아 쪽도 물론 이제 시차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 뭐 25%까지 올라가니까 거의 급등주 반열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급등주 좀 살펴볼까요?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SCM 생명과학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도 급등했었던 종목이고요. 중간엽 줄기세포의 면역질환 조절 기전에 관여하는 새로운 타겟을 발굴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30%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진입한 모습이고요. 3,445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죠. 삼화전자입니다. 주가 폭등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등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몰려오고 있고요. 29.99% 역시 상한가 진입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갑니다. 4,72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DTN CRO입니다. 어제 장중 8%대까지 밀려나면서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는데요. 한동훈 테마주로 언급됐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재료 소진인가 했더니 바로 그 말이 무색하게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죠. 20.51% 상승하면서 9,9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A리츠입니다. 아까 한 5분, 10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었지만 지금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죠. 3.46% 상승하면서 3,5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 관련된 이슈가 함께하고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남양유업입니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2주 뒤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17% 넘게 상승하면서 53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리츠 회사가 급등주가 되는 게 좀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이 가져오신 오늘 따라가 마라 종목 화면을 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라온텍 따라갈까요 말까요? 저는 따라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뭐 라운텍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 이제 OLED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이 OLED 산업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굉장히 좀 극명한 것 같습니다. 좋다라고 보는 쪽,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좀 견주어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가 LG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이 섹터에 대한 부정적으로 또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렇죠. 상황.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산업에 대한 기조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OLED 관련한 정역 품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XR 기기, AR 기기에 조금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2024년도 1분기, 2분기에 애플도 삼성도 혹은 LG전자까지도 지금 이 스마트 기기, XR, AR 기기가 이제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OLED 그 안에서 이제 마이크로 OLED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OLED 하드웨어 쪽 가장 우리가 유명한 종목을 알고 있는 종목이 사실 이제 선익 시스템이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선익 시스템은 워낙 이제 시장에서 노출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출도가 조금 덜했던 저는 라운텍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에는 기존 OLED보다 아무래도 이제 이 배터리 성능을 굉장히 또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또 이제 휘어짐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유연하게 이제 이 변형이 가능을 하기 때문에 글라스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특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요새 워치 많이 쓰잖아요. 네. 이쪽으로도 이제 롤러블 쪽으로도 이제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번 따라가 보셔도 괜찮은데 문제는 최근 거의 10거래일 동안 상승을 계속 쭉 해왔어요. 아까 보니까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이제 갈 것이냐. 저는 이제 지금 위치에서는 연말이기도 하고 굳이 공격적으로 따라가시기보다는 현재 가격대보다는 9,000원 레벨대에서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 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 XR 기기, AR 기기 기술력이 많이 발전해서 좋은 것은 알아요. 하지만 그게 출시가 되었을 때 가격이 너무 비싸고 사실 저 같아도 과연 그거를 쓸까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거든요. 얘기 나온 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시장이 이렇게 저변에 확대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실생활에 빠르게 스며들기에는 다소 저는 무리가 있어서 너무 공격적으로 좀 쫓아가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것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매수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제가 1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매도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겠는데 만약 정말로 XR/AR 기기가 나와서 호응도가 조금 좋다. 저는 그러면 길게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호응이 좋으면 완전 대박이겠죠. 아, 그렇죠. 라운트에 오늘 따라가 보자. 그 대신 좀 천천히 따라가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 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TLB 따라갈까요, 말까요? 오늘은 반도체 쪽은 안 따라가면 손해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네. 듭니다. 이게 이제 바로 포모 현상이다라고 좀 네. 그러는데 그중에서 저는 TLB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좀 소외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T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R5에 대한 이 매출 비중이 우리나라 이 상장 기업들 중에 가장 공격적으로 많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우리가 뭐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재고가 굉장히 많아서 혹은 D램에 대한 가격 자체가 워낙 지금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러한 테마의 힘을 좀 받고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TLB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이 시장에서 소외 아닌 소외를 좀 받았었던 상황. 하지만 결국에 이제 이 기술력으로 조금은 더 입증을 좀 받으면서 DDR5와 SSD 쪽으로의 이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일단 D램의 가격이 이제 가장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각자 내년을 좀 바라보게 되는, 그러니까 내년을 조금 더 기대하게 되는 요소들이 있죠. 일단 삼성전자는 1분기에 이 가우스 AI가 탑재된 갤럭시 시리즈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던 HBM의 실적이 이제는 찍히게 되는 원년 해이기도 하다 보니 저는 그동안에 이제 소외받았던 쪽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가 사실 올해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주가 성적 아주 좋았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기분이 나쁠 법한 한 해였는데 1위가 가장 부담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2위가 바짝 추격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에는 물론 SK하이닉스가 조금은 더 HBM이라든지 뭐 CSL 시장에서는 앞서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뒤에서 이제 추격하고 있는 삼성전자 밸류 체인을 우리가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중에서 이 TLB라고 하는 기업이 가장 조금은 편하게 저는 트레이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세가 난 반도체 기업들 대표적으로 보면 오늘만 하더라도 가온칩스 좋은 거 알잖아요. 예. 근데 그 위치에서 내가 샀을 때 얼마만큼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까 혹은 얼마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T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차트를 주봉으로 이제 놓고 띄웠는데 거의 크게 변동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서 현재 위치에서는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고 계신 와중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9%까지 와 네. 있어요. 전 고점 근처까지 와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일찍 시작했으면 그러니까요. 코너를 했으면 다른 시청자분들도 좀 혜택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라원텍, TLB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후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하나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실적 저점 확인, 반등의 시작.
우선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부품 전문 업체이죠. 오늘의 리포트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를 전해드리는데요. 어제 0.59% 약보합권에서 57,7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1% 넘는 강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2023년 리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단식으로 실적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주가는 안정스럽게 흘러갔고요. 2023년 반도체 업황 부진 속에서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158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나 떨어졌습니다. 2023년 2분기는 46%, 그리고 3분기는 64%나 떨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고요. 2023년 4분기 역시 추정되는 실적도 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진의 이유를 좀 살펴보면 주요 제품인 전극과 링의 수요 둔화로 꼽혀지고 있고요. 이에 따른 매출 감소가 부진의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추정치 조정에도 2023년 주가는 선방하고 있고요.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은 20일 기준 53% 플러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방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소모품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제품 개발 및 납품 확대로 인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좀 예상되는 부분 역시도 호재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2024년 프리뷰는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 또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는 계단식으로 앞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 선행 가능 구간으로 꼽혀지고 있는데요. 보수적인 추정으로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역시나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성장의 동력 역시도 명확하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고요. 성장 동력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면 고객사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수요 증가 역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 반도체 동종그룹 가운데 실적 개선 속도가 현저하게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개선폭이 빠를 것으로도 역시나 기대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성장 동력으로 이 같은 동종 업계 내에서 비교를 해보면 원익 QNC와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평균적으로 하나머티리얼즈가 계속해서 상방이 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표 역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단식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주요 제품으로 자리매김한 실리콘 카바이드는 글로벌 장비사의 레퍼런스를 확보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또 다각화하고 있고요. 2022년 투자 발표한 이후에 증설 역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행 중인 증설은 2024년 증설이 좀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예산 생산 능력을 따져보면 매출의 기준 2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이 계단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주요 고객사의 점유율 확대와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경쟁력이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설비 능력 역시 확보가 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024년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될 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4분기가 저점이다. 올해 4분기가 좀 주가 저점의 마지막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2023년 4분기 실적 저점 이후에 성장 스토리에 조금 더 주목할 타이밍이다라고 신한투자증권은 언급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67,000원으로 오랜만에 상향 조정된 주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실적 측면에서 2023년 하반기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시기가 주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부품 업체 특성상 사이클 회복할 때 좀 안정적으로 실적이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고, 설비 투자 효과 반영 및 고객사 수요 개선 기대로 투자자의 관심 역시도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주가에 조금씩 반영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는 67,00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요. 2023년 지금 21일 기준으로 신한투자증권은 바이 의견을 보였습니다. 실적 4분기에 저점 확인이 가능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반등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해당 내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강보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간밤에 8.6%나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넥스칩, SK하이닉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따라가 말아 순서에서는 IT들이죠. 라온텍, TLB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유익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말 사이 크리스마스 정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